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 이경래 원장입니다. 오늘은 역시 또 구해줘 방광이죠. 외음부 가려움증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라 그래서 가려움증 자체도 진짜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위가 부위다 보니까 외음부 쪽에 가려움증이 생긴다. 이거는 가려움증 플러스해서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가려움증이니까 피부과를 가야 될 것 같고, 또 외음부니까 산부인과를 가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 병원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피부과랑 산부인과 다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가려움증이 있으니까 이제 피부과를 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외음부다 보니까 피부과에서는 이게 진료를 하기가 너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찰하기도 힘든 거죠. 그죠? 외음부 가려움증이 왜 생기는가를 제일 많이 궁금해하죠. 나이대에 상관없이 외음부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지. 그냥 건조하다고 생기는 건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외음부 가려움증은 피부 질환 쪽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외음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질염이 있어서 그게 생기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질염이지만은 질염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심해진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질환을 보시면 되거든요. 피부 질환은 기본적으로 접촉이 되는 부위가 제일 취약합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보면은 제일 많이 이제 나오는 부위가 이렇게 이 팔 접히는 부위거든요. 이 접히는 부분은 가려움증이 훨씬 더 심해져요. 생각해보면 외음부도 피부가 많이 접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생각보다 외음부가 건조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샤워하시고 나서 보습제라든가 바디로션, 바디크림을 당연히 쓰시겠죠. 그죠? 쓰시나요? 네, 쓰시는데 사실 외음부까지 그렇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생각보다 외음부는 건조한 부분이 많아요. 외음부는 접촉이 많이 되죠. 안쪽으로는 또 분비물로 인해서 습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 보이는 부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긁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굴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긁다 보면 이게 상처가 나잖아요. 맞아요. 보이는 거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외음부는 거기가 이렇게 내가 좀 가려워서 긁는다? 별 그게 없겠지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긁다 보면은 피부의 변형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고, 생각보다 외음부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외음부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진단을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해요? 이 외음부 가려움증의 치료는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 질환에 준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먹는 약을 먹거나 연고를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은 사실은 단순히 그냥 몇 번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 가려움증이 심하고 긁고 해가지고 피부에 이제 변형이 오기 시작하죠. 태선화 현상이라서 코끼리 피부처럼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고 늘어나거나 변형이 생기거나 침착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색소가 빠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변형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먹는 약이나 바르는 연고로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메조테라피를 같이 병행을 하게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반응들이 좋고 효과가 좋아가지고 실제로 정말 5년 10년 고민한 분들도 대부분 한 달 아니면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건데, 그럼 원장님 집에서는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좋아요? 홈케어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외음부 가려움증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려움증이 생기는 원인이 우리 히스타민으로 보거든요. 히스타민, 항히스타민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히스타민이 가려움증을 이제 일으키는 대표적인 이제 전달 물질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히스타민이 자꾸만 더 많이 분비가 돼요. 일시적으로는 가려움증이 좀 해소가 되지만은 그게 다시 또 더 많은 심한 가려움증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내가 가렵지 않은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안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손을 긁기도 하고 자다가 긁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일단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안 긁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보습입니다. 보습. 우리가 가려움증은 건조해지면 훨씬 더 많이 심해져요. 샤워를 하면은 우리가 덜 건조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샤워하고 나서 그 물기가 마르면서 훨씬 더 많이 건조해져요. 샤워하고 나서 반드시 충분하게 보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냥 크림 같은
같은 걸 발라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안쪽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질 내부는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르는 보습 로션과는 약간 다른 성분의 보습 로션을 바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극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려움증 있는 분들 뭐 소금물로 씻거나 맞아요. 뭐 식초를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말 하고 오시는 엄청 분들 되게 열심히 많거든요. 씻으셔요. 이렇게 그리고 질세정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시고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미지근한 물로 건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하시면 괜찮지만은 무리한 거는 다 좋지 않다라는 거. 내 피부를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순간에도 긁어서는 안 된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너무 자극하지 말자. 세 가지만 좀 지키시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려움증이 덜 해질 거니까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극하지 않아야 되면 관계도 안 되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나중에 웃으시지? 그거 디테일. 관계도 당연히 자극이 되는 부분이죠.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 성관계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병원에 먼저 오셔야 되겠죠. 예, 예. 자, 오늘은 외음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뭐 겨울 되면서 되게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네. 저희 병원 오신 분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외음부 가려움증도 역시 주위에 얘기를 못하고 맞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심해져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홈케어도 한번 잘 지켜주시고요. 쉽게 치료되는 거니까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